안녕하세요. 다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초의 초강대국 다문화 국가 로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는 지금 로마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둑판형 도시 모습으로 이는 로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리 밑에는 하수로 설치를 한 아프리카의 도시로서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는 이렇게 2000년 전 사상 유례 없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이거 바로 다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 로마 제국은 무려 400여 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북으로는 영국, 남으로는 아프리카를 관할하는 큰 영토를 지녔죠. 로마 제국은 서방 제국 역사상 최초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최초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민족과 종교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단결시켰습니다. 정복한 도시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도시 생활을 제공했고 또 제국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다지려고 했죠.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팀가드 유적을 보면 그런 신도시의 하나로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강요하지 않고 정복한 다양한 문화들과 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그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존중해 준 거죠. 즉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로마 제국의 기본 정책은 도시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고대 로마 시대 유적지 팀가드의 주택은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팀가드의 도시 형태는 격자형으로 배열됐고 땅을 정확히 격자 구조로 나누어서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크기의 땅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인과 아프리카인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죠. 제국의 지배하에서 안락한 도시 생활이 보장됐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런 기대를 안고 자진해서 로마 제국에 굴복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영토 곳곳에 저절로 차례대로 그래서 세워나가게 된 겁니다. 아주 평화롭게. 피를 보지 않으면서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로망까지 건설하자 마치 제국은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치력을 행사한 방법입니다. 정복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거죠. 참 영리하지 않아요? 큰 힘 들이지 않고.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위계 질서를 안식시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모든 관객이 황제를 잘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황제가 되는 건 세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천한 출신, 농부, 외국인, 흑인 등도 출세할 수 있었고 황제까지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대단하죠. 지금보다 더 참 열렸어요. 알제리의 팀가드 유적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데 공공광장 한편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사냥과 목욕, 놀이와 웃음, 이런 게 바로 인생이리라. 참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싶어요. 로마 제국은 초강대국이 나아갈 바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은 로마 제국, 철저한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공존공용하고 패자에 대한 관용과 융화, 다문화에 대한 존중, 또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분담, 지도층의 확고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고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고대 이후 중세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국가와 정부도 뒤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지금과 견주어 봐도 굉장히 세련된 복지 정책이죠. 네, 이렇게 다문화로 초강대국이 된 사례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